잘 쳤죠? 자, 우리가 봅시다. 자, 문제집 13페이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어때요? 요즘 날씨도 덥고 장마철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몸이 좀 처지는 기운이 있죠. 나름대로 우리가 초창기 마음으로 처음처럼 우리가 또 다시 마음을 되새기고 문제풀이가 새롭게 시작됐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하자고요. 더 많이 돼야 되겠죠. 우리 더 배움 회원 여러분 제가 존경하니까 누구나 다 합격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또 한번 문제풀이를 열심히 하도록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문제 7번이에요. 문제 7번과 관련돼서는 면접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 7번은 대표적으로 문제 7번과 관련돼서는 면접과 관련돼서 샘플을 우리가 잡아 두셔야 돼요. 그래서 면접과 관련돼서는 별표가 몇 개예요? 바로 5개짜리입니다. 그래서 별표가 5개로서 면접은 반드시 우리가 출제된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 문제가 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면접 측정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않는 경우, 요거는 우리가 지난 우리 27회 때는 합병과 관련돼서 출제가 됐고 가장 전형적인 문제로서 우리 기본 문제를 정석에서 우리 정석 문제로 잡듯이 기본 문제를 틀을 와꾸를 딱 잡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패대기라는 게 있어요. 패대기가 뭐냐? 패턴을 우리가 숙지하면 어떤 출제되는 패턴을 암기하면 거기 패턴을 암기하면 패턴에 대입하면 기가 막히게 풀리는 거예요. 면접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제되는 포인트가 똑같아요. 그러면 면접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보죠. 지목 변경입니다. 자, 지목 변경 경계가 달라졌나요? 안 달라졌죠. 그러면 문제 7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1번. 지목 변경은 면접 측정의 대상이 아니다. 자,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 신규 등록은 면접 측정의 대상이 되고요. 분할 등록 전환, 축적 변경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됩니다. 올해 가장 전형적인 문제로서 면접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경우가 출제될 예상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 7번을 샘플 문제로 잡아서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면접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첫 번째, 면접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 이걸 문제 7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숙지하라는 거고요. 대상이 아닌 것. 자, 문제 7번은 그렇고요. 문제 8번도 대표적으로 단수 처리와 관련돼서 단수 처리와 관련돼서는 이미 우리가 27회 때 단수 처리의 독자적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7번이 오히려 출제 경향이 높다라는 걸 우리가 잡아두고 문제 7번과 문제 8번은 우리 면접과 관련된 문제네. 대표적으로 단수 처리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단수 처리와 관련돼서는 4452, 5452, 5452이 돼요. 그러면 5로 끝났을 때, 우리가 5로 끝났을 때 앞에가 짝수만 버리고 홀수만 올려주라. 이게 바로 5452이 되고, 그래서 홀기가 되죠. 그래서 기상이라고 그랬죠. 기상, 짜고, 기사죠. 기상 우사법이 되는 겁니다. 자, 홀수는 우리 짝수는 버려라. 그래서 기상우사법 이렇게 이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홀기, 짜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단수 처리와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그러면 축척을 알아야죠. 500분의 1과 600분의 1 축척이 있다. 분모를 투표하면 대표적으로 1200분의 1이요. 분모를 투표하면 2400분의 1이 되고 분모를 투표하면 1000분의 1이 되고 여기에서 건너뛰어져 3000분의 1. 그래서 6000분의 1로 우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6000분의 1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조는 7가지 축척을 다 사용합니다. 일반 축척은 1200분의 1이고 임야도는 3000분의 1과 6000분의 1을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나눠놓는다고 생각해봐요. 대표적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렇다면 이 100단위 축척은 소수 0.1이라도 0.1제곱미터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단수 처리하라는 거고 1000단위 축척은 0.1이라도 1제곱미터로 단수 처리하라는 게 바로 단수 처리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대축척과 관련돼서는 둘째 자리를 기준으로 해요. 둘째 자리에 5가 끝나면 5, 둘째 자리 5로 딱 잘라 먹어졌으면 앞에는
홀수면 올려주고 작수면 버리라는 거죠. 요거는 첫째 자리 기준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수 처리, 거수 처리와 관련돼서 오사, 오입, 우상, 기상법, 우사. 자, 그래서 우사, 기상법. 이렇게 이제 의미도 되죠. 그래서 기상우상법이라기도 하고, 우사, 기상법이라고 그러기도 한다라는 거. 그러면 짝수는 버리고 홀수는 올려주라는 게 바로 우사, 기상법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적, 확정, 정량, 시행 지역 줄 쳐놓으세요. 자, 지적, 확정, 정량 지역은 바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이야. 써놔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이다.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0.1 제곱미터로 단수 처리하게 되죠. 측정은 대축적 지역이야. 그러면 123.95다. 그러면 123.95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대축적 지역이니까 123.95로 끝났어요. 앞에가 홀수의 짝수예요. 바로 짝수죠. 홀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124.0으로 우리가 등록하죠. 소수 첫째 자리까지 단수 처리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8번에서 4번, 5번이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가 대축적 지역은 소수 첫째 자리까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124.0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문제 8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적과 관련돼서 논점은 바로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거와 그 다음에 단수 처리, 거수 처리와 관련돼서 한번 공부를 좀 해두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문제 7번의 정답은 1번이 되고요. 문제 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9번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이거는 경계와 관련된 거죠. 자, 경계와 관련돼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경계와 관련돼서도 대표해야 돼. 경계는 대표적으로 경계 결정 기준들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고 요거에 대해서 틀린 것 이렇게 되는 거네. 틀린 것. 자, 여기와 관련돼서는 뭡니까? 요 정도면 중문, 장문. 느낌대로 가요. 예. 네, 중문이라고요? 그러면 중문이면 이렇게 읽어야 되겠네요. 자, 5, 4, 3, 2, 1로 읽어봐 보죠. 그래서 5번 보죠. 5번에 도시개발사업 나왔네요. 도시개발사업에서 우리가 좀 공부하신 분은 4자 동그라미 4.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분할하고자 할 경우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분할을 정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은 싹 갈아엎어져. 경계를 결정하니까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분할을 정량해야 된다. 그래서 경계, 그래서 경계점 표지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4번과 관련돼서 5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4번이죠.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를 결정하는 경우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경계를 결정할 수 있는 A의 경우가 있다. 이 4번 지문에 대해서는 특히 부연 설명을 해야 되겠네. 자, 우리 암기 코드도 하나 있었죠. 자, 이렇게. 자, 원칙적으로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없다. A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A적으로 가능한 게 바로 학사, 공, 또 우리가 체크해야 돼요. 학이 뭡니까? 학정 판결,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학사, 공도. 공공사업에서 꼭 외울 게 하나가 있죠. 대표적으로 8개 지목을 숙지해야죠. 학철수, 그 다음에 천재구, 그 다음에 유도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유가 뭐예요? 유지. 그러면 4번 지문에 대해서는 A가 있을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학사, 공도. 공공사업에서 8개 지목, 학철수, 전제구, 유도, 공장체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3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자, 경계 결정 기준이 있죠. 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그러면 우리가 있는 그러면 하단부로 되죠. 있는 그러면 하단부.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높낮이 차이가 있는 토지 지상경계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줄 쳐놓으세요.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는 그때는 실제 경계에 따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는
경우는 도산 경계에 따르죠. 그러면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하단부로 경계를 한다. 아니죠. 소유권에 따라서 결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 9번의 정답은 몇 번이에요? 일단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9번과 관련돼서 우리 논점을 좀 우리 정리를 좀 하고 가죠. 그러면 3번 지문에 대해서 자, 경계 결정 기준과 관련돼서 높낮이가 없다. 중앙. 높낮이가 있다. 하단부. 절토된 부분은 상단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해면이 있다. 그러면 최대 만주의. 호수다. 그러면 최대 만수위가 되고 제방 그러면 바깥쪽 어깨선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잡아둘 거는 대표적으로 요거는 요 세 개와 관련돼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면 이때는 실제 경계에 따라준다라는 것. 다시 한번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문제 3번이 중요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출제 가능성도 높고요. 그러면 9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질문은 토지 지상 경계는 득담장 그 밖의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로 표시한다. 약방의 감초입니다. 자, 1번의 경계점 및 좌표는 지적 측량에 의해서 결정하나 다만 합병 동그라미. 합병을 위한 경계점 및 좌표를 결정한 경우는 허락하지 않는다. 이 말은 합병은 측량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경계와 관련돼서 참 좋은 문제입니다. 경계와 관련돼서는 여기에 논점들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샘플 문제로 잡아서 경계와 관련돼서는 반드시 우리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문제 10번이네. 자, 문제 10번과 관련돼서 또 경계와 관련돼서 연장선이 되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원칙적으로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학사, 공도 다시 한번 잡고요. 학정판결,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 도시군 관리계획, 공공사업에서 8개 지목, 학철수, 천재구, 유도, 유가 뭐예요? 유지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죠.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를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그라 2번입니다. 법원의 학정 판결에서 학 동그라미 도시개발사업 줄쳐놓고 사 동그라미 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줄쳐놓고 도 동그라미 공공사업에서 공짜 동그라미 그래서 앞으로 2, 3, 4, 5에 대해서 눈에 보여야 돼요. 요 문제 10번은 기출문제 24의 기출문제로서 학, 사, 공, 도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자, 공공사업에서 대표적으로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등 8개 제목 학철수, 천재구, 유도, 학철수, 천재구, 유도 그렇게 자꾸 나와야 돼요. 문제 10번의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1번과 관련돼서는 지목의 이제 분류 형태, 지목의 종류, 지목의 분류는 지목의 법정주의라고 그랬죠. 지목은 몇 개? 28개다. 이렇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우리 출발, 스타트를 어떻게 하죠? 바로 스타트를 전으로부터 전, 그 다음에 쭉 가서 마지막 잡정지까지. 지금 전하면 전이 뚝 돌아야 돼. 답하면 답이 딱 돌아야 되고, 가수원, 목장용지, 잡정지. 자, 이렇게 떠올라야 됩니다. 그럼 11번과 관련돼서 다음 중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에 해당되는 것은 정답은 5번이 되죠. 유언지갑이에요. 초지라는 지목은 없어요. 초지 없습니다. 자, 초지라는 것을 굳이 잡는다면 목장용지로 되겠죠. 선화지, 저수지, 항만용지. 그러면 5번에 유언지가 됩니다. 현행 지목은 몇 개다? 28개. 고로 문제 1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 16페이지로 가보도록 하죠. 16페이지. 자, 지번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어떤 형태인지 우리 반복을 이제 시키네요. 문제 12번입니다. 자, 문제 12번은 틀린 거예요, 옳은 거예요? 옳은 것,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단문, 중문. 단문, 그러면 1, 2, 3, 4, 5. 이제 습관이 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1번 봅시다. 제작서 완성인 지번을 변경할 때 지번 변경 줄쳐넣으세요. 지번 변경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어때? X입니다. 누구의 승인? 그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자, 1번 지문과 관련돼서 우리 자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 우리가 또 암기가 돼야 돼요. 자, 시도지사 승인 그러면 뭐라고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반지, 자, 축전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반지 축전 이렇게 외워야 돼요. 반이 뭡니까? 반출. 자, 사행시를 한번 적어봐야죠. 반출, 지적 공부의 A적 반출 사유. 자,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전산 자료용, 전국 단위, 국시지, 시도 단위, 시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시도지사 승인, 그래서 반지, 축전. 그러면 지번 변경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요한다. X. 이번에 임야 대장 임야도 좋습니다. 특집은 숫자 D, D가 아니라 앞이죠. 산, 이거는 좋아요. 그러면 임야 대장 및 임야도 숫자 앞 산이죠. 2번은 X. 3번은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북동에서 남서로 틀렸죠. 우리나라는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북서 기본식을 채택하고 있다. 북서 기본식은 기자가 일어날 기죠. 시작이라는 의미죠. 북서 쪽에서 시작해서 남동쪽으로 지번을 맺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는 북서 기본식으로서 한글, 영어, 아라비아 숫자. 북동 기본식은 대표적으로 한자 문화권에서 채택하고 있죠. 2번은 3번은 X다. 자, 분할의 경우 분할된 필지마다 새로 분할을 한다. 분할의 경우에는 그랬으니까 자, 분할 전 지번은 그대로 쓰고 나머지 필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에 이어서 부번을 이어서 설정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1번도 틀렸고 2번도 틀렸고 3번도 틀렸고 4번도 틀렸고 정답은 5번이겠죠. 지적서 완성은 축적 변경으로 지번이 결번이 생길 때 줄쳐나와요. 결번이 생기면 특침은 결번대장, 특침은 연구보장.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4번이 아니라 12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12번의 정답은 5번 이렇게 되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 자, 13번을 우리가 봐야죠. 13번은 이제 지목과 관련돼서 옳은 것은 이렇게 나 있네요. 옳은 것. 그러면 이거는 중문이죠. 그러면 중문, 장문이요? 그러면 장문으로 보죠.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어떻게 읽어야 돼요? 자, 3번부터 출발을 해서 3, 4, 5, 1, 2 이렇게 읽는 습관을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옳은 것은 그러면 3번이에요.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 시설의 부지와 그러면 자르고 그러면 공장용 건축물, 공장용지 같은 구에 갖는 어려 시설도 부속실의 지목은 공장용지라고 한다.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맞네요. 자, 그러면 3번을 우리가 쓰고 자, 나머지 지문에 대해서 보죠.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 배, 연, 미마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문, 농지가 아니라 직접 이용이니까 답이겠죠. 5번의 영수 또는 배수를 위해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 동그라미, 인공을 특징은 제방이 아니라 국어가 되겠죠. 5번은 X다. 1번으로 갑니다. 축사는 난농업을 하기 위해서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초지 그러면 목장 용지가 되겠죠. 그 토지에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무슨 대가 되겠죠. 그러면 건축물의 부지를 대로 한다는 규정. 목장 용지, 가수원, 묘지 요 세 개는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1번은 X. 2번에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해서 독립 나왔죠. 독립 동그라미.
그러면 독립된 건축물로서 즉 참고용 건축물이네. 그러면 지목은 대가 아니라 공장 용지가 되겠죠. 그래서 지목과 관련돼서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쉬우니까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13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4번이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 등록상에 해당한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우리가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누가 관리하죠? 지적소관청이 관리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토지 표시사항 중에서 소재, 지번, 지목만 기록되죠. 그럼 한번 보죠. 경계점 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표지 5. 공무상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의 지목 5. 토지 소유자가 신접된 성명, 날인, 소유자와 관련돼서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X.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및 경계점의 사진 파일. 그러면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우리 지상경계점 등록부와 관련돼서 지상경계점 등록부. 자,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26회 때도 출제됐고 초창기에도 우리가 출제된 적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소재 조심해 놓고요. 지번, 지목 조심해야 돼요. 소재, 지번입니다. 자, 지목과 관련돼서는 우리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것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그래서 목도장이죠. 그러면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지적공부는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지목이 등록된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소재, 지번. 자, 소재, 지번, 지목과 관련돼서 요 세 개를 확인해 놓고 특히 조심할 거는 경계점 좌표와 관련돼서 조심해야 돼. 경계점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한다. 그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14번과 관련돼서는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1번부터 14번 요 형태를 자꾸 있어요. 패턴을 익히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출제되는 형태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어요? 바로 토지 조사 등록과 관련돼서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고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암기키,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게 이제 다섯 출제되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암기해야 될 거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설정할 수는 없으나 예조로 가능한 거 학사 공도 기억해둬야 돼요. 공공사업에서 8개 제목 학철수, 천재구, 유도 요거 8개 제목 기억해둬야 되고 제목은 몇 개? 28개다. 그래서 지목 법정주의로서 지목의 우리 법률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규정한 것만 지목을 규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서 잡종지.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시도지사 승인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는 별표가 5개가 되고 우리가 반지, 축전, 반출, 지번 변경, 축적 변경, 전산자료 이용해서 전국 단위, 국시지, 시도 단위, 시지. 그래서 반지, 축전 이렇게 해서 일정한 틀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문제는 문제의 패턴을 암기하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지상경계점 등록부와 관련돼서 소재, 지번, 지목 대표적으로 등록되고 우리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한다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14번을 토대로 해서 문제 패턴을 암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집 18페이지로 가보죠. 심화학습 우리 한번 심화학습은 좀 쉬었다 계속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 자, 화이팅! 좀 확실히 쉬고 목도 좀 들리고 우리 쉬었다 들어오십시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